유럽에서 촉발된 이른바 살충제 계란 파동. 살충제 계란 파동 영향권에 놓인 국가들의 국민들은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살충제 계란이 확인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아직까지 살충제 계란에 무풍지대인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뉴저지주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최대 건강보험 회사인 호라이즌 블루크로스 블루실드는 평균 22%의 보험료 인상안을 제출하는 등 뉴저지 내 보험회사들은 내년 1월 달부터 상품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59%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비자 신청이 뉴욕시에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절차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비자는 가정폭력이나 성폭행, 인신매매 등 특정 범죄 피해 불법 체류자에게 수사 협조를 조건으로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미국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돼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가는 한국 국적자 수가 매년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가별로 볼 때 9번째로 많은 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번 샬럿츠빌 유혈 사태에 대한 입장에 양쪽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만에 또다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행동을 묵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극우단체는 시위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시에서 노숙하고 있는 홈리스 아동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약 14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홈리스 상태였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곧 초등학생 7명 중에 1명꼴로 노숙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KBTV 뉴스9입니다. 유럽에서 촉발된 이른바 살충제 계란 파동. 살충제 계란 파동 영향권에 놓인 국가의 국민들은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살충제 계란이 확인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아직까지는 살충제 계란에 무풍지대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발 살충제 계란 파동에 유통되거나 유통될 뻔한 것으로 확인된 전 세계 19개 국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엔 한국도 포함돼 있으며 미국엔 아직 이와 관련한 영향은 없습니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은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에 오염된 달걀이 시중에 유통된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남양주 지역 양계 농가에서 출시된 계란의 일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돼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살충제가 함유된 계란의 섭취 안정성에 대해 인체에 해가 될 정도의 함유량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국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피프로닐은 동물의 벼룩이나 진드기 등을 제거하는 데 쓰이는 살충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TO는 이를 대량 섭취할 경우 신장이나 간, 갑상선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살충제 계란 파문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무풍지대입니다. 유럽이나 한국에서 직수입되는 계란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발견된 경우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과 유럽에서 수입된 빵과 아이스크림 등지에서 살충제 오염 계란이 사용됐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내년 뉴저지주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최대 건강보험회사인 호라이즌 블루크로스 블루실드는 평균 22%의 보험료 인상안을 제출하는 등 뉴저지 내 보험회사들은 내년 1월 달부터 상품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59%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보험사가 제출한 인상안은 주 은행과 보험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전년 대비 큰 폭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주 당국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인상률의 타당성과 기존 보험 가입자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고려해 새롭게 오바마케어 등록이 시작되는 11월 전까지 최종 인상률을 결정하게 되며
인상안이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유비자 신청이 뉴욕시에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절차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비자는 가정폭력이나 성폭행, 인신매매 등 특정 범죄 피해 불법 체류자에게 수사 협조를 조건으로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뉴욕 시의원 19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진보 코커스는 유비자 관련 비자 인증 절차가 연방정부 가이드라인과 뉴욕시경의 내부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자격이 되는 범죄 피해 불체자가 인증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에 따른 절차적인 문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인증 평가를 위한 공식적인 내부 가이드라인 개발과 인증 가이드라인, 유비자 관련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돼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가는 한국 국적자 수가 매년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가별로 볼 때 9번째로 많은 수입니다. 김인삭 기자입니다. 미국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돼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한국으로 되돌아가는 한국 국적자가 매년 1,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비자 기한을 넘기는 등의 이유로 자진 출국돼 한국으로 되돌려 보내지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5년도 이민단속 실적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입국 거부나 자진 출국 등으로 한국으로 되돌아간 한국 국적자 수는 1,183명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한국 국적자의 입국 거부 송환자 수는 최근 6년간 8,055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국가별로 볼 때 9번째로 많은 수입니다. 입국이 거부돼 송환된 국적자는 2015년 기준 멕시코 국적자가 43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가 22,538명으로 2위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전체 송환 외국인 중 한국 국적자 비중은 2010년 0.3%에 그쳤으나 2015년 0.9%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번 샬럿츠빌 유혈 사태에 대한 입장에 양쪽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만에 또다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행동을 묵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주의는 악이라는 발언을 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백인 우월주의자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에 머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맨해튼 트럼프 타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샬럿츠빌 폭력 사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격양된 어조로 양쪽의 책임이 있다며 양비론을 언급했습니다. And you had a group on one side that was bad, and you had a group on the other side that was also very violent. And nobody wants to say that, but I'll say it right now. 원래 이날 기자회견은 인프라 투자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을 쏟아낸 것입니다. What about the alt-left that came charging at the, as you say, the alt-right? Do they have any semblance of guilt? Let me ask you this. What about the fact that they came charging with clubs in their hands, swinging clubs? Do they have any problem?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국의 다양성과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자신이 대한 우파를 지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종주의가 수습되기는커녕 갈등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KBTV 박수현입니다. 뉴욕시에서 노숙하는 홈리스 아동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약 14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홈리스 상태였다는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한 전문가는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곧 초등학생 7명 중에 1명꼴로 노숙을 경험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머지않아 뉴욕시 초등생 7명 중 1명은 홈리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연구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아동 빈곤과 노숙자 문제를 다루는 비영리 기관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6년간 14만 명이 넘는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이 홈리스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뉴욕시 공립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거주할 집이 없는 학생 수가 2015년에서 2016년 동안 약 10만 명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책 분석가는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전체 초등학생 7명 중 1명꼴로 노숙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홈리스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주로 학년 중간에 학교를 바꾸거나 성적이 크게 뒤처지고 학년을 유급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현재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중 하나이며 극심한 빈부격차와 노숙자 문제에 오랫동안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뉴욕 지역의 고급 주택화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적은 급여 생활자들은 저렴한 주택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대대적인 리모델링 중인 라가디아 공항으로 가는 일부 노선이 변경됩니다. 그동안 라가디아 공항의 B터미널과 94가로 나오려면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 남쪽 7번 출구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이 경우 7번 출구가 아닌 6번 출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 남쪽 방향에서 라가디아 공항까지의 도로가 일부 바뀝니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도로 변경 사항은 그동안 B터미널과 94가를 빠져나왔던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 남쪽 7번 출구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7번 출구를 빠져나올 시 더 이상 라가디아 공항의 B터미널과 94가의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7번 출구에서는 C와 D터미널만 이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파크웨이 남쪽으로 향해 라가디아 공항까지 가는 이용객들은 B터미널을 이용할 시 6번 출구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현재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 남쪽 5번 출구는 터미널 A와 장기 주차 차량, 셔틀버스 등이 이용 가능하며 새로운 6번 출구는 터미널 B와 94가 도로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발표에 라가디아 공항 측은 도로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운전자들이 혼동이 생길 수 있다며 평소보다 일찍 집에서 출발하기를 권장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코스트코가 다이아몬드 반지에 티파니라는 이름을 붙였다가 무려 1,900만 달러를 배상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로라 테일러 스웨인 판사는 코스트코가 보석업체 티파니앤코의 이름을 반지 판매와 마케팅에 이용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코스트코가 티파니앤코와 연관이 없는 제품을 묘사할 때 티파니라는 단어를 단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티파니는 코스트코 여러 매장에서 티파니라는 이름으로 약혼 반지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 뛰는 시민참여센터. 시민참여센터는 한인 정치력 신장의 일환으로 한인 유권자들의 현황을 분석해서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9월 예비선거, 11월 본선거를 앞두고 뉴욕 한인 유권자 현황을 파악해서 분석했습니다. 오늘 뉴스 인사이드는 뉴욕 한인 유권자 분석 현황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자. 네. 먼저 이번 발표에서 뉴욕주 한인 유권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그런 발표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떤 것이지요? 일단 뉴욕주 전체 한인을 포함한 뉴욕주 전체를 보면은 유권자 등록률은 91.4%로 아주 높습니다. 또한 등록 대비 투표 참여율도 62.4%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인데요. 보편적으로 가장 투표율이 높은 선거가 대선인데요. 지난 대선 참여율이 61%인 것을 보면은 뉴욕주의 투표 참여율은 평균보다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뉴욕주에 거주하는 한인의 투표 참여율은 조금 저조합니다. 뉴욕주에 거주하는 한인 약 13만 8천 명 중 유권자로 등록 가능한 한인은 8만 1천여 명이고요. 이 중 등록한 한인 유권자는 4만 4,290명으로 한인 유권자 등록률은 54.2%로 조금 저조하고요. 등록 대비 투표 참여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47.7%로 다소 낮습니다. 총 등록 한인 유권자 수가 전년 대비 약 3.8% 감소한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이는 5년 만에 처음 나오는 감소한 수치입니다. 네네. 그 5년 만에 3.8%가 그러면은 줄어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전년 대비. 네네, 전년 대비요. 네, 그러면 뉴욕주에서 이렇게 한인 유권자 수가 줄어든 것은 왜 그렇다는 분석이 나왔습니까?
앞서 총 등록 한인 유권자 수가 감소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한인 유권자의 수치는 15.1%로 증가한 것을 보면 조금 아이러니한 현상인데요. 유권자는 늘었지만 유권자 등록률도 16.6%로 감소했습니다. 이유는 한인들이 타주로 이사를 하거나 타주에서 뉴욕으로 이사를 오거나 할 때 주소지 변경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서 비활성 유권자로 분류됐을 가능성이 커서 이렇게 감소한 수치를 나타낸 것인데요. 선거관리국은 일반적으로 발송된 주소지에 선거 확인 우편물을 유권자에게 보내고 답신하지 않거나 이게 반송될 경우에 비활성화 유권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인 유권자 감소 현상이 보이는 것이고 전체 한인 유권자 중 10.3%인 4,500여 명이 4년 동안 투표를 하지 않아 비활성 유권자로 분류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한인 유권자가 줄어든 것 외에도 혹시 다른 내용 전할 것이 있는지요? 유권자별 연령대 분포를 보시면 한인 유권자 중 40대가 7,998명으로 수치가 가장 높으며 그들을 30대, 60대 순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고요. 눈에 띄는 점은 유권자층에서 허리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40, 50대 중 50대의 유권자 등록수가 30대나 60대에 비해서 좀 낮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타주로 이사를 하거나 이사를 오거나 주소지 변경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장년층 유권자들의 정치활동 관심이 더 필요한 지금이고요. 또한 한인 유권자 10대, 90대 모든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은 40대 유권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과반수 이상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대 유권자도 49.7%, 거의 50%에 가까운 수준이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어서 지금 뉴욕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과반수 이상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내일 모레면 유권자 등록이 모두 마감이 됩니다. 올해 선거 일정은 어떻게 되죠? 네, 오는 8월 18일까지 뉴욕주 예비선거 유권자 등록을 모두 마감해야 합니다. 이 유권자 등록은 다음 달 19일에 있을 예비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이고요. 각 지역구마다 9월 12일 예비선거가 끝나면 이제 본선거 11월 7일에 본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아, 그렇다면 한인 밀집 지역에 혹시 어떤 후보가 나오는지요? 뉴욕시 이 지역구에는 한인 후보자 로니 조 후보가 현직 로지 맨데스 의원의 도전에 출마를 했고요. 한인 대표 밀집 지역에는 뉴욕시 19지역구와 20지역구가 대표적인데요. 19지역구에는 현재 폴 벨론 현 의원과 폴 그라지아노 후보가 있고요. 20지역구에서는 피터구 현 의원과 앨리스탄 후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민참여센터에서는 한인 밀집 지역인 만큼 후보자들의 이슈를 논의하고 후보자들의 목소리, 비전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플러싱 제1교회 비전센터에서 이 4명의 후보자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권센터에서도 오는 20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쉐라튼 라가디아 이스트 호텔에서 29지역 후보 2명인 피터구, 앨리스탄 후보 2명을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비선거는 참여 규모가 본선거보다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한인 사회가 이 예비선거에 적극적으로 투표를 참여를 한다면 더욱 돋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꼭 유권자 등록하셔서 이번 예비선거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소연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8월 16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뉴욕시경이 퀸즈 지역에서 총에 맞아 숨진 여성의 죽음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경 세인트 알반스 머독 에비뉴와 198가에서 폭행 신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21살의 데리아나 홈쿠브는 의식을 잃고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리에 총상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홈콤프를 즉시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지점은 홈콤프가 사는 집에서 10블럭가량 떨어진 곳이었으며 목격자에 따르면 사고가 나기 직전 홈콤프와 친구들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용의자를 찾고 있으며 사고 정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맨해튼 센트럴파크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져 4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아침 10시경 맨해튼 62가 웨스트 드라이브 근처에서 드름나무가 떨어져 주변에 있던 여성 1명과 그녀의 자녀인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들은 당시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다가 변을 당했으며 이 중에 성인 여성은 머리에 큰 부상을 입어 현재 중태에 빠졌습니다.
3명의 어린이들의 상태는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나무는 뿌리째 뽑혀 엄마와 아이들을 그대로 덮쳤으며 조사 당국은 나무를 확인한 결과 이 나무는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브루클린 지하철에서 여성에게 성추행을 시도하려고 한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저녁 5시 30분경 프로스펙트 파크 지하철역 Q 노선에서 한 남성이 23살 여성을 쫓아왔습니다. 그는 여성이 회전문에 들어가자 같은 칸에 들어가는 등 여성을 계속해서 만지며 다가왔습니다. 여성은 재빨리 놀스 바운드행 Q 노선 지하철을 탔고 34가 헤럴드 스퀘어역에서 내렸으나 남성은 계속해서 여성의 뒤를 쫓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후 몇 차례의 몸싸움이 있었고 그는 갑자기 여성의 흉부를 치고 역에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당시 범인이 푸른색 셔츠에 노란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며 사진을 공개하고 범인을 찾는 데 주변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공동묘지에서 묘지를 파손한 3명의 용의자를 뉴욕시경이 찾고 있습니다. 어제 이른 새벽 자메이카 애비뉴에 위치한 사이프러스 힐스 공동묘지에서 10대 소년 3명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40여 개의 묘비를 발로 차고 훼손했으며 스프레이로 경멸적인 단어를 적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15개의 지하 납골 땅을 훼손시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3명의 10대 소년이 모두 16살에서 19살 사이로 추정된다며 공동묘지 내 감시 카메라를 공개하고 공개 수배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보유자산 축소 계획을 다음 달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이 16일 공개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회의에서 자산 축소 시기에 대해 논의했고 다음 회의인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관련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텍사스주의 이른바 화장실법이 주의회에서 논의되다 처리 시한을 넘겨 폐기됐습니다. 이 법안은 텍사스주 공립고등학교에서 화장실과 샤워실, 탈의실 등을 사용할 때 출생 증명서에 기재된 성별에 따라 이들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뉴욕주가 ATM에 스키밍 경고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경고판에는 스키밍의 유형과 스키밍 예방책, 그리고 스키밍 시 신고처 등이 담깁니다. 호셀 페랄타 뉴욕주 상원의원은 최근 ATM 기계에 스키밍 주의 경고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한 곳인 프린스턴 대학이 28년 만에 편입생을 받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는 2018에서 2019 학년도에 입학할 편입생 지원서를 올해 가을부터 접수합니다. 프린스턴 대학교는 지난 1990년도부터 편입생을 뽑지 않았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은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네, 이승훈 청주시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예. 예, 멀리서 오셨습니다. 네. 예. 네, 시장님. 우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온 청주시장 이승훈입니다. 우리 뉴욕, 뉴저지에 있는 우리 교민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네, 환영드립니다, 시장님. 예, 네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그 뉴욕 방문 목적은 어떻게 되시나요? 1차적인 목적은 우리 청주에서 생산되는 그 농식품을 우리 교민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앞으로 수출을 위한 어떤 계기를 좀 마련하기 위한 것이 1차 목적이고요. 네네. 두 번째 목적은 차제에 많은 분들이 청주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네네. 우리 청주에 대해서 좀 더 좀 알려드리고 앞으로 우리 청주에서 개최하는 모든 이런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 우리 교민 여러분께서 좀 청주를 많이 좀 방문해 주셨으면 하는 뭐 그런 뜻에서 이번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뉴욕에 방문하셨으니까 좀 더 이렇게 원활한 교류를 기대를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예. 네네. 그러시군요. 그럼 어떻게 오셨는데 성과는 좀 어떻게 좀 이루셨나요? 예, 수출 상담회가 있었는데요. 네네. 이번에 우리 청주 지역에 7개 업체가 24개 품목을 이렇게 좀 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아주
좀 많은 관심들을 보여주셔갖고요. 특히 7개 품목 중에서 한 4개 품목에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좀 표명을 해주셨어요. 그런가요? 뭐냐면은 뭐 우리 사슴크로스트에서는 녹용이나 인삼 제품, 그 다음에 우리 건강과 관련된 기능성 식품, 그 다음에 한방 삼계탕, 또 선식 제품, 그래서 뭐 미숫가루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건데, 대체로 추세가 보니까 이 건강하고 관련된 네네, 이런 네네. 품목들에 굉장히 관심들을 좀 많이 가져주셨고요. 네네. 그 바이어들 여기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상당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좀 실제적인 어떤 그런 좀 협의를 좀 하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이번에 뭐 갖고 온 거는 대체로 다 판매가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아유, 직접 이렇게 방문을 하시니까 좀 더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지 않았나 이런 예,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주로 이제 현지에서 구하기 힘들고 좀 귀한 그런 제품들이 좀 아무래도 인기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까 이제 뭐 우리 교민들하고 좀 만났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직접 와서 보시니까 이분이 처음 방문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예, 시장으로는 처음 방문이고요. 네네. 뭐 개인적으로나 전에 좀 여기 대사관에서 근무한 적이 네네. 있기 때문에 뭐 전에도 좀 몇 번 방문을 했지만 네네. 시장으로서는 첫 방문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청주를 좀 알리기 위해서 좀 왔는데 여기 와서 뭐 우리 뉴욕이나 뉴저지의 그 한인회나 또 우리 경제인 협회나 이런 데 관련된 여러분들 좀 만나서 좋은 대화를 나눴고요. 앞으로 이 청주와 꼭 뭐 이런 어떤 경제적인 교류뿐만이 아니고 청주가 굉장히 좀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이렇게 좀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 교민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이제 뭐 좀 추석맞이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행사들이 있을 때 우리 청주의 뭐 예술단을 좀 파견한다든지 하는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분야에서의 어떤 그 협력 이런 것을 좀 강화를 좀 해 나갈 계획이고 또 그런 면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을 좀 나눴습니다. 네네네. 그러시군요. 네. 뭐 지금 뭐 여러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청주에 관련된 얘기는 우리 시장님을 모시고 이제 오늘과 또 내일에 이어서 연이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내용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청주시와 이제 어떤 이런 사업이나 좀 이런 걸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예, 청주는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은 바이오 산업하고 IT 산업 아마 SK 하이닉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반도체 생산회사. 그 회사가 지금 청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IT 산업, 바이오 산업, 그리고 요즘에 이제 새로 뜨고 있는 산업이 화장품 산업입니다. 네네. 전국의 화장품 산업의 한 30%가 청주를 비롯해서 우리 충북, 청주가 속해 있는 이제 우리 충청북도 그 안에 이렇게 좀 위치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분야에 좀 관심 있는 분들 좀 많이 와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그 청주는 이제 2014년에 청원군하고 같이 이제 이게 통합이 돼서 농업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좀 그 강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식품에 관심 있는 분들 좀 청주하고 앞으로 그 방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혹시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번에 이제 성과가 그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청주에도 기업인 협의회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양자 간에 이제 앞으로 협약을 체결해 갖고 서로 간에 이제 그런 정보를 서로 교류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하고 어떤 교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를 이렇게 통해서 해주시면 청주에 있는 기업인들하고 또 우리 청주시청하고 직접 연결이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렇게 미국에 여러 도시가 이제 있는데 이제 뉴욕을 이제 이렇게 수출 상담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정하신 어떤 목적이 있으신가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저는 사실 전에 워싱턴 D.C.에서 그 상무관으로 근무를 좀 했기 때문에 이 뉴욕이라든지 이 동부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알고 있고요. 네네.
특히 이제 뉴욕의 그 하고 뉴저지의 우리 한국 우리 교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이 교민 여러분들 이 뉴욕, 뉴저지를 통해서 뭔가 좀 기반을 좀 닦으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좀 미국 전역에 이렇게 좀 확산이 될 걸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왔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뉴욕을 이제 교두보로 삼아서 이제 미 전역으로 진출하신다는 예, 그런 예, 계획으로 예, 제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을 좀 전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번에는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협력을 갖다 위한 기반을 이제 갖추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기업협의회하고 여기 뉴욕 한인경제협회하고 이제 그 협약을 체결해서 그것을 통해서 보다 활발한 우리 상품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좀 전개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번에 또 뉴저지 한인회라든지 또 뉴욕 한인회하고도 이제 그 업무 뭐 여러 가지 좀 논의를 좀 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더 앞으로 활동을 좀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승훈 청주시장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이렇게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 최고 기온은 87도까지 올라가 볕이 뜨거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밤 기온은 68도로 청명하겠습니다. 목요일은 기온이 다소 떨어지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하늘은 구름이 다소 끼겠는데요. 저녁부터는 곳곳에 천둥을 동반한 비 소식 보이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은 날이 매우 습하고 흐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흐린 날 보이는데요. 최고 기온은 79도, 최저 72도입니다.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는 날씨가 대체로 맑습니다. 하지만 날은 다소 습하니 습도 조절하셔야겠습니다. 날이 다시 더워졌는데요. 수분 보충 충분히 하시고 자외선 차단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8월 16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